샌드위치 절골은 신경 손상의 위험이 덜할까요? 이 질문은 제 영상을 이해를 못하신 질문이죠. 샌드위치 절골이 뭐죠?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두 줄로. 그래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절골 라인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절골 라인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맨디블러 인사이드 너브가 다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건데 샌드위치 절골을 하려면 어쨌든 두 번을 잘라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두 번을 자르면 어쨌든 얘만 자르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니까 신경 손상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원장님 아직까지는 그 내부 신경이 이어진 부분이 확인할 기술이 없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얇고요. 정말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 보니 좀 그렇죠.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 그림처럼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냐? 그것도 솔직히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자르는 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간혹 문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하자는 거지 이게 불안하다 나 이렇게 안 할래 이거 나쁜 수술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항상 의사들이 언어랑 환자들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을 수 있다. 어디 뭐 지난주인가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무대에서는 이탈리아인가 어느 나라인데 가수인가 그렇대요. 근데 엄마가 그 공연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백신 패스 얘기가 나와서 백신을 안 맞으면 공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가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코로나를 걸렸대요. 근데 사망하셨대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는 그분이 왜 그렇겠어요. 백신이 위험하다는 얘기 듣고서 자기가 싫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경우에 이렇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 의도지 이 수술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쁜 수술은 아니에요. 참고로. 다만 욕심내서 얘를 자꾸 막 위로 올려가다 보면 얘가 끊어지기도 하고 여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빨 새 까매져가지고 여기 네모나게 임플란트 심은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이게 4개 다 빼고 임플란트 심으신 분도 봤어요. 그리고 뭐 댓글에서 맨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드물게는 이렇게 절골 수술하고 이빨이 감각도 없고 시리고 막 고생하다가 1, 2년 지나고 좋아졌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을 몰라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존재하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자.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또 모 선생님은 신경을 자를 수밖에 없다 얘기하셨다는데 사실 이거는 잔신경이라서 자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잘리면 고생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전진술이 통증을 계속 가져야 되는 좋지 않은 수술인 것 같은데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수술 자체는 좋으나 너무 욕심내서 위로 올려서 자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신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힘든 이 신경들도 손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T나 외관상으로 보이는 미세신경까지 확인할 수가 없고 전진술하게 되면 이런 손상될 수도 있다 하시는데 그럼 턱끝 전진술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계속 같은 질문이죠. 나쁜 수술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수술은 아니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자. 무턱이 스트레스다.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저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내가 수술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내가 준비하고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쯤에서 피가 잘 나? 그럼 여기 피 지혈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가 뭐 어떻게 잘 되더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안전하게 하다 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효과는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효과 떨어지고 불안정한 수술할 바에야 그냥 확실하게 보물 하나 넣자. 이런 선택을 제가 더 선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간혹 1년에 한 명이라도 여기 수술하고 나서 치아가 아파요. 이빨이 까매졌어요. 뭐 그런 얘기 생기면 정말 답 없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환자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여기가 턱끝 수술했는데 여기가 왜 그래? 이러고 나서 수술한 의사가 나 수술이랑 상관없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설명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경 다친 데 없죠. 그쵸? 근데 요거 할 때 전진할 때 플레이트를 박는데 플레이트 나사가 재수없이 여기 박힐 수도 있잖아요. 나사가 재수없이 여기 박힐 수도 있고 나사가 재수없이 여기 박힐 수도 있잖아요. 이런데 정말 재수없게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신경을 잘라 먹을 정도는 아니어도 나사가 이 옆에 박혀 있어가지고 수술하고서 계속 신경을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꼭 염두 참고하시라 그런 의미지 이 수술은 이러니까 나쁜 수술이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